1학년, 그러니까 솔직히 니네들 지금 1학년 보면 되게 얘기 같지 않아요? 니네들이 자녀를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야, 그때 들었을 때랑 오늘 들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 특히 어떤 거냐면 그 작년에 니네들이 이맘때 이 수업을 내가 처음 해줬을 때는 그런 게 존재했었거든.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것과 수업량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뭐 다른 과목도 대동소이하긴 한데 고등학교 국어라는 과목들을 내가 몽땅 소화하려다 보니까 그 뭔가 되긴 되는데 좀 벅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다 보면 좀 밀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지금처럼 공부하면은 그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나중에 더 양이 많아진다고 감당이 될까? 막 이런 고민도 될 거고 실제 니들이 현재 어느 정도를 겪고 있는 일 그렇지 뭐 한두 과목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학의 사회에다가 기타 과목하고 뭐 더군다나 수행평가 강화도죠 그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빡빡한데? 아씨 나 언제 자지? 언제 쉬지? 그래서 새벽에 첫 자다가 수업 시간에 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과연 우리한테 주어진 24시간 그치? 일주일에 7일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이 시간은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시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기왕 공부를 하든 놀든 쉬든 할 거면 효율적으로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효율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단순하게 100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10시간을 쓰는 놈이랑 6, 7시간만 쓰고 100이라는 시간을 쓰는 놈이랑 똑같이 100이라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6시간, 7시간밖에 안 쓴 놈은 3시간, 4시간을 여유롭게 쉴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니네들이 약 1년 3개월을 달려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한두 시간씩 내가 세이브를 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달려가는 힘과 그렇지 않은 힘. 그 친구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아닌 친구들이 느끼는 부담감. 이거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얘기해 준 대로 100%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이브하고 체력을 세이브하고 정신력을 세이브하는 이런 것들은 점점 늘려나가요. 왜냐하면 더 늘면 더 늘지 더 줄지는 않고 근데 학습 과정은 좀 단순해져요. 학습 과정은 단순해지지만 그 양 자체는 늘어가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3학년 때 재수생들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없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지, 그치? 그 다음에 기타 과목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똑같은 걸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너희들보다 3배의 시간을 쓸 수 있거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그래서 예전에 잠시 그 재종반 있었거든. 기숙사학원에. 기숙사학원 재종반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걔네들 수학 커리큘럼을 보면 참고로 지금 수학이 범위가 좀 줄은 건 아니지. 그 당시 범위, 내가 있었던 건 20년 전이야. 20년 전의 수학 범위를 기준으로 그걸 한 바퀴 도는데 3개월 썼다. 엄청나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고3 과정까지 보통 고3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분량은 재학생이 5학기 동안 소화하는 분량은 이 새끼들이 3개월에 한 바퀴 돌리는 거야. 그러면 12월에 재정반에 딱 들어가면 12월, 1월, 1월, 2월, 3월에서 한 바퀴, 4월, 5월, 6월에서 한 바퀴, 그치? 7월, 8월, 9월에서 한 바퀴. 최소 3바퀴에서 많게는 4바퀴까지 돌리고 들어가니 효율에선 차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부터 몸을 만들고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선생님 여기 시간 관리라고 써놨는데 물론 시간 관리 얘기할 것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부터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난 너희들이 시간 관리를 대부분 매우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너희들 교과 과정의 학습량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6시간은 자야죠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학습량 자체가 너희들이 많은 건 많은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과 비교하자는 얘기 아니라 기존의 학생들이 했었던 학습량 있잖아.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너희들이 요 정도 여유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좀 미리 준비가 많이 된 시간 친구들은 7시간 자고 공부하더라도 좀 더 좋은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그래도 6시간 정도만 자고 공부를 꾸준히 해준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성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만점짜리 답은 아니야. 100% 답은 아니거든. 그런데 대략적인 답은 될 수가 있어. 무슨 뜻이냐? 이 망각한다라는 말인데 망각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학습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뇌라는 게 필요 없는 걸 기억을 많이 한다. 너희들이 어릴 적 했던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생각한다고. 얼마나 짜증나. 그렇게 보면 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제입니다. 그런데 학습자 입장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망각된다고? 이건 큰일인 거잖아. 그러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자 이런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래프에도 나와 있고 좀 전에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읽어봤겠지만 우리는 10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15초 지나면 시작된다고도 얘기하는데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20분 이내에 42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 수업은 20분이고 우리 학원 수업은 90분으로 두 타임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이미 너희들이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서 망각 단계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이 기억한 거에 몇 프로 최소 절반은 이미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하루만 지나도 한 달이 지나면 80%가 남아진다는 얘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급격히 사라져서 그 다음부터 아주 느슨하게 사라지기는 하지만 한 달을 지나면 평균적으로 79%, 80%라는 얘기지 심각하면 90% 빠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언가 확인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거꾸로 해보자는 거지. 거꾸로 해보자는 얘기는 뭐냐? 반복 학습이라는 방식에 네모 하나 쳐볼래? 그럼 결국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려면 우리 뇌에 줘야 되는 신호는 뭐냐면 이건 중요해 라는 신호. 근데 이때 뇌가 기억하는 중요하다 있잖아. 이 중요하다의 기준이 2만 년 전 기준이야. 2만 년 전에 생각해봐. 2만 년 전에 인류가 문명이라는 게 없을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그치? 먹고 씻고 자고 하는 이런 생활이 뭘로 맞춰져 있겠어? 외부의 습격,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라든가 동물의 습격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의 어떤 안전이잖아. 그러면 잘 봐. 내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했으니 내가 안전했어.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대로 안 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안전하지? 않아. 내가 맨날 가던 안전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뚫다가는 뭐라고? 위험에 처할 확률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기준은 안전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의 귀족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하는 거? 학습이라는 거, 지적인 것을 충족된 이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만 년에 비하면 어떤 국가 다녔다면 우리나라 개화기 때 문맹률 90%였다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2만 년째 쓰던 뇌가 바뀌어 있겠냐고. 안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 뇌는 그 먹고 자고 숨쉬는 이런 생물학적 활동을 제외하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기억해. 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단 거,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다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건 얘가 본능적으로 기억해. 너희들이 유튜브를 보면 딱 보니까 아, 즐겁다더라, 이런 감정으로 오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망각이 아니라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 이건 어디서 영감이 많이 되냐면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너희들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건 안전한 거야.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뭐와 연결시킨다? 감정과 연결시키는 거야. 감정적으로 연결시켜 특히 내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 그 무언가들이 뭐를 해? 내가 기억에 남기는데 좋게 작용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양쪽으로 이어폰 끼워서 너희들 공부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음악 들어도 나 웬만하면 아무 말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심신의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게 학습에 뭐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지. 오히려 소리가 내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게 평상시 이런 학습 시간에 가장 가능하겠느냐? 별로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인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강사분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들 내용이야 뭐 크게 다르지 않겠네. 되게 설명도 되게 잘하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뭐냐면 웃기기까지 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인기 있는 거야. 왜? 왠지 재밌으니까 내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더 잘 기억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오는 거거든. 뭐 나는 그쪽은 아니긴 한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냥 탤런트가 되게 중요해. 그 사실 웃기는 건 재능이거든. 나도 연습 많이 해봤거든. 니네도 웃기려고. 그다음에 가끔 내 탤런트하고 다르긴 하지만 좀 엇박자내서 너희들 가끔 웃기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습해서 하는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거고. 그 뭐 옛날에 무슨 그 뭐 우영철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금 뭐 수학 그 하시는 누구지?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같은 느낌은 나 존재하지 않아.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잘 안 붙어서 오히려 조금 더 그런 걸 빼는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완벽하게 형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전했는데. 그럼 뭐냐면 내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즉 반복됐는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그래서 뭐 되는 거? 반복되는 것이 우리 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이때 반복이라고 하는 건 또 뭐가 되냐면 얼마만큼 강하게, 강도라는 측면과 얼마만큼 자주, 주기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빙하우스가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에빙하우스가 왜 그러면 설명 들어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겠어? 반복, 그 중에서도 주기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라는 건 이제 몰입이라는 거라서 오늘 해야 될 내용과 또 다르고 깊은 내용이라서 이건 오늘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무식하게 반복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 반복하는 거고, 즉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강도,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만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참고했을 때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뭐 되는 상태?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이 반복 학습을 할 때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10분, 20분, 1시간, 하루 이렇게 나가는데 이 떨어지는 요 구간, 급격히 기울기가 바뀌는 요 구간을 거꾸로 우리가 해보면 언제 10분, 1일, 그 다음에 뭐 한 달 후 반복,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거든. 이거대로 해서 실험을 실제로 해봤더니 이대로 실험대로 이런 식으로 기억의 양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이걸 반대로 해봤더니 뭐냐,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는데 요때 반복해 주니까 우리말로 하면 복습해 주니까 다시 올라가다. 그리고 요때 해주니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 다시 올라가다. 니네 그런 경험 있지? 좀 이따 수면 얘기도 잠깐 하긴 했는데 자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밖에 안 잤는데 되게 개운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조금 잤는데 더 피곤해. 이런 경험도 있는 거잖아. 왜 무슨 뜻이냐?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올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을까? 여기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을까? 당연히 이쪽이겠지. 그것도 똑같아. 잠을 잤는데 적당히 내가 피로가 어느 정도 상쇄됐을 때, 깊이 잠들지 않았을 때 딱 하면 개운한 건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잠이 안 깨는 거야. 그래서 피로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분이에요. 그래서 낮잠 자는 거, 잠깐 자는 거 20분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아. 보자. 여기 정리된 걸 보면 10분, 하루, 일주일, 한 달 요것대로 반복을 한다고 하면 위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 달짜리 복습이랑 그 다음에 이 10분짜리 복습 있지. 이 두 개는 너희들이 신경 쓸 영역이 아니야.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영역은 요 두 개 영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줘야 너희들이 힘을 덜 들이고도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업 중간에 니네들 선생님 10분 지났으니까 저희 복습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겠지? 이거는 철저하게 누가 해주는 거냐면 강사나 선생 즉 교수자의 그리고 이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한다고 해서 진도를 나갔어. 근데 오늘 진도를 나갔는데 한 달 안에 이거 복습할 일이 없을까? 문제를 풀든 뭐라든 이건 분명히 이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개는 너희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거든. 그러면 언제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냐?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거는 학원 다니는 친구 과목에서는 이건 신경 없거든요. 왜냐면 과제라는 형태나 또는 주간 테스트라는 형태로 이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1일 또는 1일하고 요 사이에 1시간 부분이 있었잖아. 그 부분 신경 써야 돼. 자, 일단 얘기해줄게. 간다. 일단 수업 시간에 10분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 타이밍을 맞춰준다는데 10분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가 무슨 내용을 막 들었어. 막 이해가 됐어. 막 이해가 되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 내용을 붙잡고 쭉 나가고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한 대목 얘기하면 다음 대목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 내용을 넘어갈 때 너희들이 10초 동안 멍때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뇌는 아무 생각 안 할 때, 외부로부터 아무런 보고 듣고 만지고 뭐하나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우리 뇌는 내 안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좀 약간 멍한데 왠지 공부 잘하는 기억 잘 안 나지. 걔네들 특징. 그러니까 걔네들이 멍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멍한 게 아니라 정보들이 막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정리하던 습관이 멍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 그래서 뭐냐?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속이 내 머릿속에 뭔가 복잡해진다. 이해는 되는데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과감하게 눈 감고 10분 동안 한 이 정도 표정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그냥 선생님 근데 자꾸 그럼 뭐냐면 숨 쉬는 거면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 3번 하면 천천히 이거 3번 하잖아. 105분 10초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이거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가 해준다? 선생이 알아서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게 10분이 딱 지켜지는 건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휴식 시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 이거는 1시간이라는 탑로 것 때문에. 왜 그러냐? 경우에 따라서 나도 진도는 엄청 많아. 내가 떠들어야 될 건 양은 많은데 너희들한테 중간중간 요약하고 정리해줄 시간이 없이 그 수업이 어느 정도 좀 어설프게 마무리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런 애들 있어.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특히 일부 상위권 중에서도 일부가 수업이 끝났는데도 1, 2분 동안 자리에 안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뭐 하고 그냥 막 가면 뭐 대단한 거 하잖아. 그냥 오늘 수업한 거 필기한 내용 그냥 두적거리면서 한 1, 2분 있어. 그 1, 2분이 딱 요거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복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문제를 몇십 문제 풀자, 뭐 테스트를 보고, 뭐 모의고사를 보자, 이게 복습이 아니라 내가 10여 초, 내가 1, 2분, 내가 방금 수업한, 직전 수업한 내용을 1, 2분 정도 교재나 또는 필기, 아니면 백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백지를 늘려버리는 거. 보통 이제 인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한 거 있지. 여기서 내가 이해란 말 대신 이렇게 돼. 내가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나? 라고 한번 쭉 한번 보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생각보다 별거 없지. 근데 요 두 가지만 해주면 이거 합쳐서 1시간 동안 수업하는 동안 이 멍 때리게 한 서너 번 정도. 그 다음에 수업 시간 1시간 뒤면 합쳐서 뭐 한 3, 4분 쓸까? 요 정도만 해주면 이 기억이 거의 98%, 99%의 형태로 24시간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이야. 하루 동안 유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내가 추천하는 건 너희들한테 자주 얘기를 했는데, 제발 오늘 복습한 거, 오늘 공부한 거 언제 복습하라고? 오늘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내일 복습하지 않아도 돼. 내일 복습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제랑 복습 계획이라고 쓴 건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일일과 이제 일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일과 일주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단일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야. 꼭 24시간이 안 지나도 상관없어. 우리 뇌는 어차피 10분, 1시간이라는 게 지나면 24시간 이내에 어떤 타이밍만 해주면 된다는 건데, 너무 빠른 타이밍은 좀 그렇고, 어떤 타이밍을 해주면 되는데 몇 시간 후에 가장 좋은 시간대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단일 복습의 최적 시기는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때도 너희들이 해야 될 내용,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될 복습은 이거야. 이 두 가지. 30분이라는 시간, 30분이야. 가장 좋은 건 10분이, 잠들기 10분인데, 그거는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라서 정확히 좀 어렵고, 내가 불 꺼놓고 내가 오늘 배웠었던, 내가 수업 들었었던 순서가 있잖아. 수업 들었었던 순서대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거꾸로 외웁니다.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수업 들었잖아. 그러면 거꾸로 수학에서 뭐 배웠지? 영어에서 뭐 배웠지? 국어에서 뭐지? 이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이거 편하게 내가 오늘 국어 수업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지? 라고 내가 머릿속에 백장을 그려놓고 쭉 떠올려보는 거. 그 다음에 영어 떠올려보는 거, 그 다음에 뭐 떠올려보는 거? 수학 떠올려보는 거.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는 걸 추천해. 다 풀지 마. 이해됐지? 그리고 당일날 복습하고 다음날 이길 또는 명일이라고 다음날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길이라고 해. 이길이라고 하는데 이길에 과제 나왔던 거잖아. 다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돼. 수학 문제로 따지면 각각의 파트별로 기본 문제 한 두 문제 정도씩 달려져 있는 거잖아. 그치? 국어로 따지면 어떤 시가 한 편 있다거나 소설이 한 편 있다거나 뭘 한 세트 한 4, 5문제 요 정도는 다음날 하는 거. 그러니까 과제의 일부. 요 정도.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는 건 수업 전날 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기껏 해봤자 과목당 5분. 그치? 과목당 5분. 그리고 이거 잠자기 전에 떠올려고 하는 거 떠올렸는데 내가 30분 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드는 시간은 절대 10분이 걸리지 않아. 니네들이 하루에 무슨 10과목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포함해봤자 뭐 체육 빼고 예체능 빼고 하잖아. 그치? 체육 빼고 못 빼고 하면 한 4과목 정도 되는 거 많아.
맞잖아. 국영수 다 들어있고 아니면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들어있는 게 하루 시간표인데 매일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서너 과목에 대해서 내가 1시간 정도씩 수업 들었던 거. 그리고 그날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거.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절대 이게 넘길 수가 없어. 그러면 하루에 내가 요 시간만 충분히 요 작업 정도 해줬다라고 하면 하루에 공부했던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복습하는 시간은 절대 1시간이 나올 수 없어. 무슨 말인지 해주니? 자, 민기야, 해봐. 선생님 시켜줄게. 해줄게. 자, 여기까지 기억과 복습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민기 네가 선생님한테 지금 들었던 우리가 기억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복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가 생각나는 대로만큼 떠들어. 선생님한테 지금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네가 머릿속으로 정리된 만큼만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 눈 감아. 숨 쉬는 것만 해볼게. 좋아. 앞에 성준이가 있어. 성준이한테 야 어제 수업 뭐 했어? 라고 얘기를 성준이가 많이 물어봤다 치고 성준이한테 네가 기억나는 만큼 좀 떠들어. 10분 듣고 10초 동안 못 때리고 1시간 듣고 1, 2분 동안 필기한 거 끝나고 당연히 복습하고 그리고 전날에 30분 전에 금속분석 교육 그러니까 지금 네가 기억나는 게 딱 거기까지 거잖아. 그래 놓고 비어 있는 부분인지 체크해 보는 거 여기까지 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말해보라고 했잖아. 그거 지금 뭐 하라고 한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설명에 봐봐. 공부를 한다라는 건 어떤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입력하는 단계가 1단계지. 입력하는 단계가 1단계였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 설명했다는 건 이걸 뭐 해보는 거야? 사용해보는 거야. 우리 뇌는 안전해져야 된다는 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결정하거든.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건 나한테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즉 우리 뇌가 얘기하는 이 안전하다라는 개념은 내가 계속 나한테 필요한 건가 써먹을 것인가 이 의미거든. 그래서 복습은 뭐 해보라고 하는 거야? 설명해봐라. 근데 설명해보라는 것보다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 해보라는 거야? 설명해보는 걸 일일이 확인 못하니까 문제 풀기 시켜보는 거야. 네가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문제 풀어보는 것보다 설명, 가장 쉬운 말. 내가 그래서 성준이한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널 지금 테스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한 내용을 친구한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넌 복습을 다 한 거거든. 네가 피곤해서 그렇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한다. 10분마다 또는 여기서 10분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개념인 거고 내가 수업을 들을 때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숨 쉰 거에 들숨이 빠르고 날숨이 느린 거야. 세 번만 하면 10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완시키면서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숨이라고. 이해되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해보자. 실제로 해보자. 자, 선생님이 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있을 텐데,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에서 과목들을 순서대로 정해봐. 학원 수업이어도 괜찮고 학교 수업이어도 괜찮고 내가 꼭 복습해야 되는 과목을 시간 순서대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써. 일단 써봐. 한 만큼만 더 있어도 한 만큼만 내가 꼭 복습해야 되는 과목과 수업이 너희들이 딱 적어봐.
쓰면서 들어. 그래서 내가 꼭 복습해야 되는 과목의 요일과 시간이 쓰였다라고 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 당일 복습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요일은 필요 없지, 얘랑 겹치니까. 내가 그런데 평일이냐 주말이냐 또는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당일 복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물론 수면 30분 전이 가장 좋다라고는 하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일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 1차적으로 복습하는 거고, 2차는 뭐에 해당되겠어? 이길 복습. 다음날 복습할 타이밍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보는 거고, 마지막 3차는 2차 때까지 만약에 내가 과제가 안 끝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3차까지 시간을 내가 배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예비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거는 1차는 단일 복습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2차는 이길 복습에 대한 이야기. 3차는 최종적으로 과제를 언제까지 마감해서 끝날 것인가, 요걸 기록하는 것이에요. 빈칸이에요. 응? 뭐? 시 옆에 빈칸. 시험에 이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필요하면 적으라는 거지. 단순히 읽기를 할 것이냐, 설명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 풀기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적을 수 있게 지금 해놓으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 자, 한 30분 동안 지금 수업한 내용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시간이라는 걸, 복습이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타이밍, 그거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지금 해본 거거든. 그런데 자,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멍 때려라.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1, 2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살펴봐라. 당일 복습해라. 다음날 복습해라. 그리고 과제해라. 이 5가지만 딱 끝나.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10분 복습은 너희들의 영역이거든. 나의 영역이었지.
그래서 선생님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그 타이밍이 딱 10분을 지키진 않지만 비슷하게 선생님이 한 2차례 정도 반복하는 걸 너희들도 봤을 거야. 평상시 수업 때도 내가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질려. 왜 했던 얘기 또 하시지? 그런데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패턴이 몸에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강제로 해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이 다음 걸 하자. 이제 하나 끝났다. 이제 다음 걸 할 건데, 선생님 알았어. 이제 내가 뭐 하나 수업한 거 내가 암기하겠다고 1시간, 2시간씩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난다는 거지. 근데 이건 개인의 정도차가 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 계획대로 배우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정해서 다시 하면 돼. 근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뻔한 얘기 아니라 PDX 사이클이라고 경영학 용어가 있어. 거기 나오는 것처럼 플랜, 두, C라고 하는 세 개에서 미니셔서 PDS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플랜인 거고 그 계획대로 뭘 하는 거야? 실제 업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어? 공부를 하는 거거든. 공부를 하는데 밑줄 보면 계획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한다. 여기서 자원은 우리의 자원은 뭐인가? 시간과 집중력이겠지.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이때 계획과 괴리를 최소화한다는 것, 실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세상에 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렇지 않을 테니까. 내 체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컨디션이라고 그러지. 또는 내가 무슨 다른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계획대로 안 해서 실패했다라고 해. 아니야. 경영학에서 얘기한다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니까. 계획대로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서 계획, 다른 말로 계획이라는 건 목표가 있는 거고 목표를 위한 방법이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이 방법대로 실행했을 때 이 목표대로 달성률, 목표 달성률이라는 말을 왜 배워요? 무조건 100이어야지. 100 아니면 저래야 되잖아.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괴리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실패했다가 아니라 달성률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라고만 얘기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하고 평가해 보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달성했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통제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걸 통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뭐 하려고 했어? 내가 자기 전에 복습하려고 했어. 그런데 친구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펑펑 울고 있대. 그거 외면하고 이 새끼야 나 복습해야 돼. 전화 끊을 순 없잖아. 그치? 친구 전화 받아주다가 졸릴 때까지 전화 받아줬어. 더 이상 내가 너무 졸리고 저 새끼 진정 짜는 바람 스트레스가 내가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뭐가 있을 수 있어? 괴리되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지. 내가 이런 계획을 실시할 때 내 계획과 내 실제 실행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괴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복습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하나 보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통제하면 될까? 그러니까 안 보기 위해서 나 뭘 해야 돼? 휴대폰을 던지는 것도 있고 그 시간이 되면 휴대폰이 자동적으로 오프되게만 하는 거지. 왜냐면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핸드폰을 내가 복습하기로 한 시간에 자기로 시간에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 근데 핸드폰 어디 안 가거든. 자, 그런 식으로 뭐 하냐면 내가 실행했던 것과 괴리가 생기면 이 괴리에 대한 걸 평가하고 평가한 것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야. 방금 얘기한 핸드폰처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여기 보이지? 플랜, 두, 평가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계획에다 이걸 포함시켜서 넣는 거야. 그러면 계획이 좀 더 치밀해지고 디테일해질 거고 그만큼 목표 달성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겠지.
너희들이 지금 위에다가 나 이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서 그럼 뭐 할 거냐면 각각의 계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너희들이 작은 메모, 작은 기록을 만드는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통제해봐야지.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릴수록 계획은 친밀하고 정확해질 거고 실행할 때 계획과의 괴리감은 줄어들 거고 그래서 평가에서 달성률도 높아질 거고 계획은 점점점 완벽해져 가고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은 타이밍.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니는 22일 날 방학인가? 네. 20일 날 방학하면 약 4주 정도의 시간 동안 너희들의 시간을 학원 가는 시간 빼놓고 거의 완벽하게 너희들이 꾸밀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돼서 방학 2번 겪어봐서 알지. 방학 때 내가 어떻게 보냈냐에 대해서 그 다음 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충분히 알잖아. 그런데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많이 하게 되지 않지. 그건 뭐냐면 나한테 이 PDS가 없거든.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 안에서 뭐는 잡는데 목표는 잡거든. 목표는 잡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비롯한 그런 계획들이 부재하고 그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 통제 계획을 통해서 이걸 다시 돌려야 되거든. 그래서 지난주보다 하나라도 더 하면 지난주보다 나아진 거잖아.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하면 어제보다 나아진 거잖아. 그 작업들을 꾸준히 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지. 니네들이 4-7연산 안 배우고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무언가 하나씩 하고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써놓은 대로 100% 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돌리라는 얘기죠. 내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마지막. 이때 마지막이라는 건 이 계획 수익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 계획과 관련된 시간 관리와 관련된 시간 관리 매트릭스, 다른 말로 시간 관리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니도 혹시 스티븐 코비라는 이름 모를 것 같고 혹시 책 제목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제목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나? 그 자기 관리, 셀프 리더십이라고 보통 영어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고 아니 또는 데일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에 24시간의 자원은 한정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 거냐라고 할 때 가장 나한테 우선순위가 높은 걸 하는 게 효과가 높지 않겠냐는 거지. 야, 이거야. 민기야. 식당에 갔거든. 식당에 가서 툭불 한우 구이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삼겹살이 구워져 있어. 그러면 어차피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 툭불 한우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그렇지.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가 할 일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그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을 일단 가장 단순화해서 제시하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요하다, 중요하다 정도는 차이는 이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또는 이게 급한 일이다. 즉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다. 또는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아니면 좀 연기해서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다. 이 2가지 기준을 알았을 때 당연히도 가장 중요하고면서도 시급한 게 1번 영역, 일사분면 A 영역이 올 거고 중요하지도 않고 시간도 별 상관 없는 거. 이게 D의 영역이 오겠지. 그런데 2, 4분면과 3, 4분면은 사람에 따라 달라. 민기야, 물어볼게. 네가 좋아하는 프로게임 혹시 있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네가 선망하는 사람 있어? 배우도 좋고 연예인도 좋고 게이머도 좋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다 되는. 난 류현진. 손흥민 사인회가 있어. 네. 너희 집 앞에. 네. 그 시간에 가면 손흥민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 네. 그치?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너 픽업해달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너희 학교 앞에 여자친구는 5km 떨어진 거리에 있어. 네. 똑같이 6시야. 네. 여자친구를 픽업하러 가는 게 중요하고 시급한이 똑같잖아. 똑같이 6시니까. 네.
그럼 여자친구를 데려갈래? 손흥민 사인을 받으러 갈래? 그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고민하지 않아야 우리는 그 일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다 뭐를 정해야 된다? 중요도와 시급성이라는 걸 정해야 되는 건데, 자 봐봐. 네가 손흥민을 결정한 건, 손흥민의 사인을 받는 건 일생일대의 시급한 일이야. 근데 여자친구를 픽업하는 건 오늘은 안 하고 건너뛰어야 중요하긴 하지만 꼭 오늘 해야 되는 일만은 나중에 한 번, 두 번 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네가 여기다 갖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자, 두 번째 갈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우리하고. 영화에서 친한 친구 누구 하지? 여러 명 중에서 생각이 안 나네. 성준이랑 하죠. 성준이 그래? 자, 할게. 성준이랑 같이 밥 먹기로 한 약속 봐. 예. 알았지? 여자친구랑 언젠가 쇼핑 가자라는 약속이 있어. 언젠가요? 자, 다시 갈게. 여자친구하고 언젠가 쇼핑 가자라는 약속과 성준이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너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알았지? 자, 오늘 저녁 성준이랑 저녁을 먹을래? 아니면 미뤄도 되지만 처음 생긴 여자친구와 쇼핑을 오늘 갈래? 자, 이건 뭐냐면 여자친구랑 쇼핑을 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야. 예. 근데 성준이랑 오늘 저녁을 먹는 건 중요하진 않아. 근데 오늘 안 하면 못 먹어. 그렇잖아. 근데 넌 당연히 뭘 고른 거야? 이걸 고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긴급하진 않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사구면을 피로 잡고. 근데 반대도 있어. 반대의 경우도 있어. 그냥 여자친구랑은 중요한 일이지만 여자친구랑은 내일 가도 되지만 성준이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니까 오늘 지나면 당분간 못 먹으니까 오늘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 그건 뭐인가요? 얘를 B로 잡는 케이스라는 거야. 근데 둘 다 틀리지 않아. 이건 사람의 뭐라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나한테 설명해 주셨던 분은 교육과학 하셨던 선생님이거든. 근데 이걸 강의하셨던 분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었어. 교육과학 선생님은 B씨였거든. 경영학과 교수님은 B씨였어. 이게 어떻게 틀린 건 아니야. 각자 나를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러분 해봅시다. 내일 일요일이고요. 날짜 쓰세요. 7월 내일이 5일입니다. 쓰시고 여기는 월요일입니다. 7월 6일입니다. 이해되겠죠? 일단 내일 일요일과 내일 모레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꼭 5개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될 3가지 이상만 적어보십시오. 각각. 해야 될 일. 루틴 말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나도 해야지. 내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3가지씩만 써보십시오. 나 이거는 해야겠다.
좀 전에 썼던 복습과 관련된 건 반드시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중요한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저것을 쓰면 여기 구분에다가 이제 뭐를 쓰시면 돼요? A, B, C, D를 쓰시면 돼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이 A, B, C, D에서 내 입장에서는 얘도 A고요. 얘도 A인데 얘는 A이긴 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B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A예요. 그쵸? 근데 이제 수업 플러스 수업 준비 뭐 이 부분일 텐데 근데 이거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게 있잖아요.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숫자를 붙여요. A1, A2 그 다음에 B1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또는 순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뭐 얘에다 3 이렇게 붙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수업 시간은 저한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저는 없어요. 이건 뭐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상담은 언제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업 시간을 재고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면 좋을까? 5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특강 교재는 내일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고 밤 10시부터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쪽 보시죠. 머리를 보시죠. 자, 복귀할게요. 빨래 청소. 자, 제가 지난 6주 동안 집에를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제가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큼 뿌리다니겠죠.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집안일 꼭 해줄 때가 이번이에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집사람 기분 풀어주려고 데이트 겸 쇼핑도 해야 돼요. 그렇죠? 밥도 먹여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저도 사람이니까 쉬어야겠죠. 휴식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얘는 중요하긴 하는데 내일 집사람 너 오랜만에 시험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 야밤에 전 밤낮이라서 1박 2일짜리 너 나 놔두고 또 가겠다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허락 못 받으면 낚시 대신 휴식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B1으로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대충 알아서. 그래서 해당되는 시간 계획은 집사람이랑 아직 시간 계획을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빨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고 요거에 맞춰서 나머지 시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계획을 수립한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A, B, C, D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배정을 했잖아요. 그럼 시간 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0시에 내가 A1에 해당되는 걸 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몇 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12시까지 끝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얘가 시간이 좀 늦게 걸려가지고 시간이 늦게 걸려고 12시 반에 끝났다 칩시다. 근데 밥 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1시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던 뭐가 존재했어요? B1이 시간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1시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1시 반부터 시작했다 칩시다. 그런데 얘가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알고 내가 2시에다가 뭐를 예약했느냐면 A2를 내가 설정해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4시에는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을 각자 알아서 쓰는 거예요. 4시에는 내가 또 B2가 잡혀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B1이 늦어지는 바람에 2시가 됐어요.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A2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2는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또는 C1이 걸려있다고 하면 시급하지만 얘도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거니까 이때 얘는 중단하거나 캔슬 시켜버려요. 반대죠. A2를 진행하고 있는데 A2를 하다가 4시가 됐어요. 그러면 B2나 C2가 걸렸다고 해서
A2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얘를 취소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 내가 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내가 빠르게 판단하고 집중할 거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울 때, 학습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돼? 내가 수학 과목에서 어떤 단어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정해놨어.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나 기가 할 거야 라고 정해놨어. 그런데 이게 안 끝났어. 그러면 멈추고 기가 할 거야. 아니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얘는 다른 시간대에 쪼개서 집어넣든 아니면 다른 시간을 또 확보해서 어떤 통째로 집어넣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PDS의 S예요. C가 보다라는 뜻 말고 평가다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완벽하게 계획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된 이유, 이 계획대로 안 된 이유. 그러면 안 된 이유를 내가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일까? 그걸 생각하라는 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총 6일치 분량을 작성했습니다. 6일치 분량을 작성해서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쭉 해보시고 클리닉이나 또는 수업 전후로 특히 이 시간 수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저녁 시간은 좀 1시간 반으로 예고했으니까 5시부터 6시 반 사이에 선생님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본인들이 해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내가 선생님 집중하려고 했는데 멍 때려보는데 멍이 잘 안 때려져요 등등등 어떤 거죠 저랑 꼭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제가 볼 때 둘 다 극강의 S와 극강의 N 그 다음에 둘 다 극강의 P로 보이는데 MBTI 검사 해봤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INFJ 로 유형이죠. 너는? IN 로 유형인데 그죠? J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이건 반쯤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반쯤 재미로 들으셔도 되는데 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S하고 N 있잖아요. S하고 N인데 이것도 동그라미잖아요. 정보인식 방식. 요 앞에 우린 학생이니까 학습 정보 인식 아는 우리가 무언가 배움이 있을 때 그 배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특화되어 있느냐 좀 더 발달되어 있느냐 사실 둘 다 갖고 있긴 하거든요.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강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N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숲을 먼저 본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민기 너한테 선생님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본 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맥락을 파악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이에요. 이런 걸 파악하는데 조금 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감 있잖아요. 오감, 관찰. 내가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지가 몸으로 익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은 경험주의자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무슨 주의자? 관념주의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문가적 기준은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게 공부 방법으로 유리하냐라고 하면 그 노트 필기법도 코넬식과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눠요. 칠판 보실래요? 코넬식은 노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이 봤을 거예요.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선하는 거죠. 이게 코넬식 노트예요. 코넬식 노트여서 주요 메인 정보들을 여기다가 쓰고요. 요 옆에다가 주요 단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참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코넬식은 밑에 따라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자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약 정리해보는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블록 쌓아가듯이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S 유형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마인드맵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하얀 백지에 놓고요
하얀 벨트 놓고 아까 선생님이 민지 시켰잖아. 아니야 앞에 안 기뻐 에빙하우스의 안 기뻐 내용 뭐였지? 반복해야 되는데 10분 반복을 학원에서 하니까 이제 수업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마다 10초 정도 공태해주고 이제 수업 끝나고는 이제 1, 2분 정도 필기 딱 정리하고 다 끝나고는 이제 당일에 자기 전에 한 30분쯤에 이제 한번 환기하고 자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음날 또 하고 그다음 일주일 뒤에는 학원에서 또 하고. 그치. 지금 뭐지? 그럼 이거잖아. 네가 말한 걸 마인드맵 형식으로 노트 필기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복습을 한다라는 건 뭐 한다는 뜻이다? 반복을 한다는 뜻이다. 근데 이 반복하는데 뭐가 있다? 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주제당 또는 한 단원당 10초. 그치? 그 다음에 수업 직후 1, 2분. 그치? 그 다음에 당일 잠들기 30분 전. 그 다음에 이길 뭐라고? 한 세트 정도의 문제 풀기.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3차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마인드맵 형식. 그러니까 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고 얘는 뭐라고? 전체적인 뭐를 보는 거? 구조를 보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더 익숙한 거지. 즉 맥락을 본다라는 건 구조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돌을 하나씩 쌓아서 전체를 만드는 그런 방식.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필기를 할 때 너희들이 N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특히 언제? 이때는 어려우니까 이때나 또는 다음날 할 때 이런 마인드맵이 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인드맵화를 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저거 할 때 잠자기 전에 머릿속에 뭐 하나 두고 백지 하나 펼쳐놓고 그리라고 했을 때 한 줄 한 줄 쓰는 게 아니라 탕탕탕탕탕탕.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P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J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왕피입니다. 피가 좀 많이 묻어있는 사람인데 얼핏 제가 J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 사람들한테 누구나 J도 있습니다. 근데 P도 있고. 자, 근데 J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목적의식, 체계적인 구조로 선호합니다. 우리는 N형이니까 구조로 선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구조 파악이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P형들이 참고로 유아교육과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들하면 아이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P랍니다. 그냥 나중에 J적인 성향을 배워나가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P예요. 당장 눈앞에 없는데 아까 있잖아 우리 뇌는 2만 전년대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없는 걸 서둘러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P인데 이 P라고 하는 유형들에 비해서 J라고 하는 유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체 구조에 맞게 차근차근 뭐랍니까?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거 동그라미 하나 볼까요? 통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J들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잘게 뜨겨서 그 짜투리 시간 공부를 잘 써. 모르나? 알지? 그런데 J들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J 성향이 지기 강하다. 왜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몸에 편해져요.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근데 P들은 그런 성향이에요. P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잘 들으세요. P들은 뭐냐면 J가 수도관 같아서요. 수도관 물을 막아놨다가 틀어놓든 계속 틀어놓든 무슨 똑같이 계속 활발하게 쏟아지잖아요. 얘는 댐이에요. 댐은 수문을 열어놓으면 수위가 빠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안 흐르죠. 그런데 수문을 막아놓고 물을 모아놓으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확 뽑아낼 수 있죠. 얘네들이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매우 능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적응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인식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이 능력이 2만 년 전에 나쁠까요? 상황이 이러네? 나 이렇게 행동해야지? 좋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2만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거기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데 맹수리가 튀잖아. 오히려 위험해.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예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구조보다 더 큰 물결이 다가와. 그럼 감당이 안 돼. 자기 능력치를 넘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들한테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J처럼 미리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예 무계획으로 덤빌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앞서서 특히 J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건 별 필요가 없을 수 있었어요.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조금 도움이 됐을 건데, P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냥 그렇죠. 기분에 따라 학습 기복이 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스스로 설정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최소한의 스스로가 설정하는 데드라인이 최소한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스케줄 일정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돼라는 거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어. P의 가장 특징, J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가지고. J 친구들이랑 만날 때 5분 늦으면 난리 났다. 그런 애들이 많겠지. 너 이제 와. 이런 애들 있지. 그치? 근데 니네들 안 그러지. 한 5분 늦어도 한 번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 1분 늦었는데 너 맨날 늦는다? 아니 이것도 늦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얘네들이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 계획대로 달리면 시작이 돼. 근데 거꾸로 얘네들은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 좀 늦으면 이게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스케줄링과 더불어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수행평가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야 돼. 일주일 뒤까지 제출해야 돼. 그러면 P들은 일주일 뒤에 제출해야 되니까 6일째 되는 날, 6일 뒤에다 수행평가해야지. 이딴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잘못하면 밤을 새우거나 아침까지 했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깎이거나. 니네 수행평가 한 점 깎이면 수행평가 하나가 2, 3점에 해당된다는 거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 스케줄링은 어떤 스케줄링이냐면 자봐 1차 마감, 2차 마감, 3차 마감. 내가 그래도 그렇게 써놨지. 1차 마감, 2차 마감, 3차 마감의 개념이지. 그래서 1차 마감 초안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충 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맘먹으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정도까지 미리 해놓는 1차 마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2차 마감 시간. 그리고 보통 이 2차 마감 시간이 웬만하면 최종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최종도 6일날 밤이 아니라 5일날 밤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마감 시간을 설정해 놔야 돼. 그래서 되게 웃긴 거 있다. 너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주는 말씀드려. 아빠가 빨래 좀 내렸으면 좋겠다. 왜 내가 설거지하고 먹고 있으면 왜 우리 남편은 집에서 TV만 보고 있냐, 야구만 보고 있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럴 때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충고가
아버님들도 아, 빨래 개줄게라고 얘기했는데 TV 보다 보면 이렇게 늦으시잖아. 그런데 그때 내가 꼭 말씀드려. 여보 빨래 개줄 거지? 이때 빨래 개줘라고 하면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뭐야? 엄마들 대부분 바로 아빠가 개기 시작해야 돼. TV 보면서. 그걸 엄마들은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피하.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보 8시까지 빨래 개줘. 그러면 언제나 아빠가 TV 보면서 빨래가 안 됐나? 7시가 돼도 빨래를 안 개. 근데 아빠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니들 똑같은 생각할까? 빨래 양을 보니까 한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8시까지 개달라고? 근데 엄마가 빨래 개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기분 나빠. 아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금방 할 텐데. 아 지금 하기 싫은데. 얘는 계속 해. 8시까지 개줘라면 7시 40분까지 되게 여유로워. 왜 8시까지 하면 되잖아. 10분이면 할 거거든. 그런데 8시 40분이 되잖아. 그러면 슬슬 시계를 봐. 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8시 50분까지 개겨! 그리고 나서 아무리 늦어도 8시 50분부터 허겁지겁 개기 시작해. 피들이. 그래서 피들은 뭐가 설정돼야 되냐면 시작하는 시간이 설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마감해야 된다는 마감 시간을 설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이걸 끝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요. 너네들 딱 클리닉 왔을 때 오늘 클리닉 문제 딱 보면 나 이거 다 푼다 얼마나 걸리겠다 모르니? 그치 알잖아. 똑같아. 숙제 딱 받으면 수학 숙제 받으면 나 이거 하려면 얼마큼 걸리겠다 모르냐? 알아. 근데 마감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아 내가 이 마감 시간을 맞추려면 내가 이때부터는 이거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피는 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짤막한 테스트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테스트의 내용은 나의 기억력은 어떤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좋은가? 제가 화면에 여기 15개라도 못하니까 20개의 단어를 띄워줄 거예요. 15개 아니에요. 어? 15개 아니었어요. 아, 20개의 단어를 띄워드릴 거고요. 20개의 단어를 화면에 띄워있는 동안 띄워놓고 제가 한 번 읽을 겁니다. 한 번 읽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그 글자들이 사라지고 제가 5을 셀 때까지 참으셨다가 기억나는 만큼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어서 내용이니까 사람이 반복 안 시켜주면 안 써먹는다니까. 자, 준비됐죠? 자, 시작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선생님 어디 갔어? 잠깐만 파일 어디 갔어? 음. 1학년 때 얼마나 기억했는지만 비교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왔어. 잠깐만. 여기 있다. 10개 남기셨던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죠? 제가 한 번 읽을 거예요. 열심히 외우세요. 자, 갑니다. 소, 소나무, 고등어, 참새, 나비, 돼지, 닭, 독수리, 매미, 갈매기, 연어, 멸치, 양, 단풍나무, 무당벌레, 비둘기, 개미, 상어, 은행나무, 벚나무. 하나, 둘, 셋, 넷, 5 쓰세요. 순서 상관있어요? 없어요. 정상은 7, 8개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틀려도 되죠? 하나 애매한데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 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틀리고 말고 아니야. 이거 이 첫 번째 테스트는 이 정도가 정상이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테스트. 이게 정상이야. 다 썼어? 아니요. 다 됐어? 확인해 볼까 다? 답이라기보다는 답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 몇 개 쓰셨나? 돌고래가 없었어? 왜 어떻게라는 거야? 몇 개 썼어? 10개. 10개. 아니 돌고래가 없었다고? 14개. 지극히 정상입니다. 두 분 사실 잘하시네.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바로 할게요. 갈치, 조기, 붕어, 광어, 말, 토끼, 오리, 염소, 잠자리, 벌, 파리, 모기, 까치, 뻐꾸기, 제비, 부엉이, 버드나무, 대나무, 감나무, 밤나무. 아니 구자 일반성. 네, 쓰세요. 많이 안 돼요. 저는 벼락치기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몇 개 맞췄어? 모르겠어요. 볼까? 잠깐만. 비둘기 없었네. 비둘기 앞에 있었어. 네. 몇 개 썼어? 6개. 똑같이 6개. 똑같이 10개. 네. 자, 네. 뭐였냐면 두 번째 걸 보면서도 니네들은 첫 번째 것처럼 풀어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차이점이 뭐지? 지금 눈에 보여? 이렇게 옆에 똑같이. 범주가 같지. 그건 생각 안 했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범주가 같은 것끼리 묶여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범주에 뭐뭐가 있다, 같은 범주에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해봐.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볼게. 특히 이거는 마지막에 나무 부분은 버리고 가는 게 효과적이기는 했어. 음절수가 많아서. 둘다 그렇군. 2차 때 반토막 나네. 나무 뒤에 똑같이 2차 때 방수만 났다라는 건 네 머릿속에서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왠지 단어가 내 머릿속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해볼게. 이거는 7개의 범주를 3개씩 묶었습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당근, 양파, 오이,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침대, 책상, 의자, 연필, 지우개, 동책, 축구, 야구, 수영,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하나, 셋, 넷, 다섯. 써보세요. 다 써야 된다는 압박감을 부리세요. 기억나는 만큼 쓴다 생각을 하셔야지.
쓸 거 남았어?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지? 쉽다고 하는 건 아니야. 자, 보면 몇 개? 아니 잠깐만. 잠깐만 보세요. 아니 왜? 아니 양파였다고 몇 개? 뭐야? 아니 양파야. 15개. 15개. 세고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당근 계열이랑 마지막 피아노 계열 3개 있었어. 14개. 아, 14개에서 15개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가지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약간 민기 네가 기억이 잔상이 되게 오래가는 건 앞에 있었던 게 자꾸 뒤집어. 가지가 있었어요? 있었을까? 가지 없었나? 가지는 없었는데 참. 아 저거 너, 그러니까 얘 가끔 지가 상상해내고 표현하게 하는데 너 그거 여기서도 봐야 되나? 자, 아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나요. 자, 오늘 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적으면 이게 이제 1시간 복습이야. 이게 이제 강사들 훈련되어 있는데 1시간 복습이야.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주기적인 복습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실천하다 보면 계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수정해 가면서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계획이 될 때까지 사이클을 돌려줘. 실패한 게 아니다. 계속 더 효율이 좋은 계획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얼마만큼 급한 일인가?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짜리 계획을 세우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계획에서 방해가 돼서 괴리를 만들어냈다. 실제와 계획 사이에 괴리가 되는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통제 요인들을 찾아가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할 때? 묶음 단위. 유사한 것일수록 우리가 뭐한 걸 좋아한다? 기억에 남기 좋다. 참고로 이 부분은 몇 개 있었냐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의 못 씁니다. 왜? 이미 머릿속에 휘말려 있어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됐죠. 이거 여러분들 20개 다 맞히게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10초 동안 한 번 보여주고 10초 지났다가 10초 한 번 더 보여주고 10초 지났다가 10초 한 번 더. 이게 3번 보여주면 여러분들 여기 한 17개 열려요.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꼭 해보신 다음에 뭐 중간에 클리닉이든 아니면 수업 전으로든 꼭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지 주고 알았죠? 네, 잠시 저 시계로 제가 20분까지 여기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2학기 때 독서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가 예년부터 너희들 2학기 때부터 고3 취급해. 그래서 교과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조금 쓰긴 하지만 대부분 고3 올해 수능 특강으로 진도를 한다. 그래서 고3 수능 특강으로 진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보던 수준 중에서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게 기본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난이도를 근데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봤던 고난이도 이번 겨울에 했었던 건데 그 중에서 2개 질문 갖고 독서 우리가 수업한 적도 오래됐잖아요. 문학만 사기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편하게 봤던 질문이지만 매우 어려웠던 참고로 오답률이 70% 정도 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로 오늘 워밍업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 가죠. 시험지.